가보자. 오늘은 등비수열입니다. 그 등비수열 하기 전에 쌤이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등차수열 n에 관한 몇 차식? 1차식. 그럼 등차수열의 합은? 뭐라고 해야 돼? 신주. 등차수열의 합은? 뭐에 관한? 그럼 뭐 변수가 일단 n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n에 관한 2차식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네, 그런 기본적인 일반 항들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치? 등비수열도 그 얘기를 쌤이 조금 하려고 합니다. 봐봐, 앞에 봐봐. 등비수열의 일반항.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죠? AN은 어떻게? A 곱하기 R의 n-1제곱. 이걸 우리가 이제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쌤이 여기서 조금 더 어려운 얘기 하나 해볼까? 봐봐. A를 내가 밑을 R로 바꿔. 그럼 내가 지수에다 뭐라고 쓸 수 있는 줄 알아? 로그 R에 A 이렇게 쓸 수가 있다? 로그를 다 까먹었기 때문에 어우씨 저게 뭐지? 이러고 있겠지? 로그란 뭐였어? 내가 원하는 밑으로 실수를 바꿀 때 그 지수 자리에 쓸 수 있는 게 로그였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얘는 어떤 형태가 있냐면 이 R하고 밑하고 여기 있는 이 진수를 서로 자리를 막 바꿀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A라는 걸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그 어차피 또 할 거니까. 알았지?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R에 n-1제곱 이렇게 쓸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뭘 너네한테 얘기하고 싶냐면 그럼 얘는 R에 그 다음에 여기 보이나? 지수 법칙에 의거하면 지수끼리 뭐 할까? 더하겠죠? 그럼 여기의 식이 n이 지수 자리에 가 있을 거다 이거야. 물론 R에 n제곱만 된다라는 게 아니라 뭐 n에 관한 어떤 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쌤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등비수열은 변수가 어느 자리에 있어? 지수 자리에 있을 때 이때 우리가 뭐라고 한다? 등비수열이라고 한다. 등차수열, n에 관한 1차식, 등차수열 합, 상수항 없는 n에 관한 2차식, 그치? 그 다음에 등비수열, 변수, 지수 자리에 있을 때, n이 지수 자리에 있을 때 등비수열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읽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고, 사실은 우리가 1단원에서 이제 지수 함수라는 걸 배우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등비수열과 뭐랑 콜라보가 돼서 지수 함수가 콜라보가 돼서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쌤이 여기서 조금 TMI 얘기하자면 지수 함수가 제시가 됐는데 딱 보니까 정의역의 간격이 일정해. 정의역의 간격이 일정하더라. 그럼 얘도 무슨 수열을 따른다? 이거 지금 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등비수열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결시켜서 기억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았지? 지수함수 정의역 간격이 일정하다. 그러면 얘는 등비수열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읽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 또 중요한 거 하나. 쌤이 여기에다가 2에 2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이제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겠죠. 뭐를? 이거 공비가 얼마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겠죠. 이거는 쌤이 기본 정석할 때도 항상 물어봤던 거였는데, 주호씨 공비 얼마야? 4. 조금 딜레이가 있었지만 그래도 4라고 옳은 답을 해줬습니다. 원래 보통은 이거 딱 보여주면 공비 얼마라고 얘기하지? 2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주호씨 저 스티커를 땅바닥에 던져버렸네요. 와우, 하나는 텀블러에 손가락에 붙이질 않나, 지금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질 않나. 주워주길 바래요. 선생님 마음이 굉장히 아프거든요 지금. 아무튼 이 공비가 4다라고 제대로 읽어야 하는데요. 왜 제대로 읽어야 되냐면 여기 봐봐. 여기 우리 일반항 할 때 보면 n의 앞에 개수가 뭐여야 해? 1이어야 돼. 1. 알았지?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만약에 문제에서 R에 만약에 문제에서 딱 제시가 됐을 때 R에 Pn 플러스 Q라고 이렇게 지수가 변수 n이 지수 자리에 있을 때 공비가 얼마입니까? 그럼 공비를 R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공비를 뭐라고 읽어야 되냐면 R의 몇 제곱? 여기까지. P제곱까지. 얘를 우리가 공비라고 제대로 읽자. 알았지? 요거는 등비수열 할 때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중항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우리 중항. 자, 중항.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등차도 했고 이제 오늘은 등비를 하니까 두 개를 조금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차, 등비, 땡땡땡땡, 등차, 중항. 자, 여기다 쌤이 써볼게. AO 더하기 등차는 계속 일정한 값이 더해져 있는 수열이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일반 항의 연산을 되도록이면 더해라 라는 의미를 굉장히 많이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항들을 보통 더한다 라고 하면 뭘 이용한다? 등차 중항을 이용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 우린 이걸 딱 봤을 때 A6을 몇 번 더했다? 3번 더했다. 3번 더했다. 그래서 3A6이라고 쓰지 않습니까? 등비 수열은 일정한 값이 곱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항들을 곱하세요 라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는 등비 중항을 몇 번 곱했냐? 3번 곱한다 해서 지수 자리로 올립니다. A6 등비 중항을 3개니까 그 3개를 지수 자리에 올린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 네,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서 이제 좀 빠르게 한번 가볼까요? A6, A7, 블라블라, A20까지 곱한다 라고 얘기하면 얼른 눈팅으로 뭘 찾고? 등비 중항을 찾고, 등비 중항이 존재한다라는 걸 여러분 눈에 보일 겁니다. 그쵸? 등비 중항이 얼마? A13, 13번째 항이 등비 중항이고, 몇 번 곱해졌냐라고 이제 1부터 카운팅 하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20개 중에서 몇 개를 빼야 되죠? 5개를 빼야 되기 때문에 15번 곱해집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로바로 넘어가자. 그 다음 또 등차? 우리가 일반적으로 등차 수열에서는 항들이 제시되면 쌤이 뭐 하라 그랬지? 등차 수열에서 항들이 제시되면 무조건 빼라. 그래서 공차에 대한 정보를 얻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등비 수열에선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등비 수열에서 항들이 제시되면 무조건 뭐 해라? 이번에는 나눠라. 이게 이제 기본값이에요. 기본값. 알았지? 여러분들이 세팅해야 되는 기본값. 등비 수열에선 항들이 제시되면 무조건 뭐 해라? 나눠라. 비율이다 보니까. 갑니다. 우리 등차 수열에서 했으니까 잘할 거라 생각해요. A4, A2. 자, 4번째 항을 2번째 항으로 나눈다. 그럼 얘는 아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여기 있는 항들의 이 차이가 요게 지수 자리로 올라간다라는 거 당연히 알 겁니다. 그죠? 그 다음 또 만약에 7번째 항을 3번째 항으로 나눈다. 그럼 얘는 아래 4제곱 이렇게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쌤이 이제 이 얘기를 왜 하게 되냐면, 보통 이제 등비 수열이라고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조금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냐면 초항에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왜냐면 일반항을 찾아야 된다라는 약간 강박이 생겨요. A 곱하기 아래 n-1꼴로 내가 만들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항들이 제시됐을 때 자꾸 뭐에 포커싱이 되냐면 초항의 값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거보다 우선적으로 뭘 먼저 찾아야 됩니까? 공비를 먼저 찾아야 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초항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렇게 항들 제시되면 바로 나눠서 뭘 찾으면? 공비를 찾으면 훨씬 더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할 수가 있다. 그 얘기를 쌤이 하고 싶었던 겁니다. 됐죠? 네, 등비 수열 일반항 그리고 등비 중항까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는 요 정도가 되겠고, 등비 수열 일반항 끝나면 항상 여러분은 배우는 게 등비 수열의 합이 되겠죠? 등비 수열의 합까지 지금 쌤이 볼 건데, 일반적으로 또 등비 수열의 합 공식을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이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물어볼까? SN 우리 권아린 양 등비 수열의 합 공식이 어떻게 되죠? R-1분의 A R의 n제곱 빼기 1. 그쵸? 잘했네. 요걸 기억하면 그래도 반은 갔다. 다행이다. 그치? 그럼 우리 받고서 O 지웠냐?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어떤 조건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R1보다 클 때. 그렇지. R이 1이 아닐 때. 오케이. 자, 그럼 나 다시 물을게. 그럼 R이 1이면 어떻게 써야 돼? 나!
나라고 외우라고 내가 그렇게 뒤지게 말했는데 왜 바로바로 안 나오냐고. 나! 이렇게 외우라고 했잖아. A가 몇 번 더해진다. N번 더해진다. 그 의미라고 알았지? 그래서 NA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내신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 모의고사에선 거의 대부분 요걸 많이 써먹게 될 거예요. 시중 문제집이나 그런 거 풀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내신 문제에선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선생님도 알고 있기 때문에 요거 아는지 물어봅니다. 간혹 가다가 이게 R이 1이 아닐 때라는 조건을 항상 기억하는지 묻는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R이 1인 상황에는 NA가 되는구나. 여러분들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기를 바라면서.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상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 한번 볼까? 얘들아, A1, A2, A3, A4 이거 하고 A4, A3, A2, A1 이 둘의 결과는 당연히 어떻죠? 같죠? 순서가 달라져도 합은 같다라는 거. 요거 쌤이 등비수열 합할 때 연락했을 거예요. 알았지? 그리고 또 하나. 쌤 묻습니다. 이거를 봤는데 공비가 지원? 어려워. 아우 어려워. 네 앞에 있는 이 사람은 남자니 여자니? 아우 어려워. 어려워. 똑같아. 이것도 오래 걸리면 어떡해. 이거 지금 공비 얼마야? 이게 바로 나와야 돼. 이거 안 나오면 이거 큰일 난다고. 왜냐면은 이거 쓸 때 어떻게 쓸 수 있니? 2분의 1 한 다음에 등요 3분의 1에 엔저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이거 할 수 있잖아. 이게 이제 딜레이가 걸리면은 우리 이제 진짜 이멀전시 하는 상황인 거야. 알았지? 그래서 보면 바로바로 연결을 좀 할 수 있자. 하게 하자. 네, 쌤이 지금 요 얘기를 사실은 꺼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이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을 할 때 있잖아. 이 아이디어를 니네가 좀 잘 이용했으면 좋겠어. 어떤 거냐면 여기다 문제를 한번 써볼게.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블라블라 2분의 1의 10제곱까지. 자, 이 합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할 때 쌤이 1 빼기로 들어가 볼게요. 1 빼기 주어 얘기해 주세요. 2분의 1 그 다음 10 곱하기 정말 어디 해보자. 그래 끝까지 가보자. 지금 엉망진창인데 끝까지 가보자. 10이 아니라 1? 1 곱하기 1 1 마이너스 그렇지 10제곱. 이러니까 선생님이 속이 터질까 안 터질까? 아니나 이 풀이에 지금 엄청난 잘못된 게 하나 있을 텐데 그게 뭐야? 지원아 이 풀이에 엄청나게 잘못된 게 뭐야? 선생님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날이거든요 여러분. 너네가 도와줘야 되는데 기름을 부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알았지? 왜냐면 여기 있는 거 이거 있잖아. 요거 있잖아. 이 n이 뭔 줄 알아? 이거 1항부터 몇 항까지? n항까지의 합이라는 거는 얘는 다시 말해서 뭐라고 기억해야 되냐면 n이라고 기억하면 안 돼. 그냥 항의 개수라고 기억해. 이거는 쌤이 기본 정석할 때도 사실은 엄청나게 강조를 했던 부분 중에 하나야. 그럼 그 얘기는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왜 열불이 났는지 알겠지? 지금 우리 주호는 이걸 딱 봤을 때 10개라고 읽은 거야. 여기 분명히 2분의 1 1조 있고 나 여기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보자마자 10개 이렇게 읽은 거라고. 근데 주호뿐만이 아니지. 너네 셋 다 똑같이 지금 10개로 본 거잖아. 알았지? 여기 이거 보고서 10이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낚이면 안 돼요. 얘는 그래서 뭐라고 들어가야 되냐면 11제곱 11개입니다. 항의 개수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세요. 알았지? 다시 한번 얘기해. 강조해. 요 자리는 무슨 자리? 항의 개수 자리.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서 덜컹 올리면 큰일 난다. 이런 거 내신 문제에서 되게 실수를 할 법한 포인트들이죠. 알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심해주고. 자, 근데 이제 원래는 이렇게 해도 사실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렇게 분수꼴로 나와 있는 게 이제 연산을 할 때 조금 계산 실수나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쌤이 아까 말했던 요 아이디어를 여기다가 좀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요.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쪽 방향으로 순서를 읽는다면 공비가 얼마다? 2분의 1이다 라고 읽힐 수 있는데 방향을 조금만 바꿔보는 거야. 요렇게.
이쪽. 그럼 난 얘를 초항으로 잡으면 이때는 공비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2가 공비가 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쌤은 여기에서 이걸 할 때 초항을 얘로 잡는 거야. 그럼 나는 2 빼기 1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공비를 2로 잡았으니까 R-1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초항은 2분의 1의 10제곱 그 다음에 R의 항의 개수 마이너스 1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겠죠. 알았지? 그러면 지금 사실 이게 개땡큐 아니냐? 2 빼기 1이면 1이기 때문에 이거 생략 가능해서 그냥 이걸 그냥 답으로 바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분수꼴로 나와 있는 이거보다는 조금만 초항을 이걸로 보면은 훨씬 더 계산이 간단해지기 때문에 이 방법을 추천합니다. 됐죠? 네, 그래서 종지부를 찍어버립시다. 우리 연습 문제 하나만 쌤이랑 같이 볼게요. 몇 번을 볼 거냐면 연습 문제 13-16번을 한번 볼까요? 연습 문제 13-16번. 연습 문제 13-16번 보면 각 항이 0이 아닌 등비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라고 한답니다. 그럼 사실 S라는 걸 의미하는 건 A1 더하기 A2 더하기 블라블라 해서 AN까지, n항까지의 합을 S라고 하겠다. 자, 그 다음에 곱을 P는 그러면 A1 곱하기 A2 곱하기 블라블라 AN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 마지막 역수의 합. 그럼 얘는 A1분의 1 더하기 A2분의 1 더하기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AN분의 1 역수의 합 이렇게 가겠대. 됐지? 그럼 한번 해볼까? 이거는 물론 문제에서 대전제는 뭐였냐? A에는 무슨 수열이다? 등비 수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 우리한테 구하라는 게 뭐였냐면은 P의 제곱이 지금 이거 잠깐 지울게요. P의 제곱이 뭐랑 똑같다? 지금 T분의 S? T분의 S의 N제곱 얘임을 증명하시오 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치? 지연아 미안한데 저기 리모컨 좀 잠깐 줘볼래? 땡큐. 잠깐 끌게요. 오늘이 너무 추울까봐 이거 히터를 되게 일찍 틀어놨거든. 근데 오늘은 또 날이 별로 안 춥더라. 그치? 아무튼 계속 이어서 한번 가봅시다. 여기서 하게 되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N 이렇게 합이잖아. 뭐? 한 개 질문이라고? 다음 단원 먼저 하고 있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들어갈 건데 등비수열 그러면 이 문제를 내가 이제 뭐 증명을 하든 사실 이거 니네가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영역이긴 한데 이거 증명해 보이려면 먼저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 이렇게 나와 있어. 이렇게 뭐부터? AN이 뭔지부터 이렇게 좀 써야 되지 않을까? 그치? 그래서 일반항을 도입하는 거야. A 곱하기 R의 n-1제곱 이렇게 이거 아마 너네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치? 근데 이걸 말로 설명을 못했을 뿐 머릿속에 아이디어는 이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도와줘야 돼요. 선생님 안 그러면 이제 큰일 나요. 그래서 일반항을 이렇게 잡아놓고 가는 거지. 그럼 이제 S부터 가볼게. 얘는 R-1분의 이렇게 이제 잡아놓고 A 그 다음에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는 게 이제 S라고 갈 수 있을 것 같고 이 P도 한번 볼래 얘들아? P는 A1, A2, AN까지 계속 곱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여기가 지금 이게 지금 다 A를 갖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다 곱하는 거니까 A를 몇 번 곱한다? n번 곱한다. 그래서 이거 쓸 때는 그냥 a의 n제곱 바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봐봐. 얘는 뭐야? r의 0제곱 얘는 r 1제곱 얘는 r의 n-1제곱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지수법칙에 의거하면 지수끼리 다 뭐 해야 되지? 더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럼 나는 이거 쓸 때 r에 0 더하기 1 더하기 블라블라 어디까지? n-1까지 이렇게 더하는 꼴로 너네가 잡을 수 있을 거야. 괜찮지? 그럼 이거 A의 N제곱 곱하기 R의 몇 제곱이니? 라고 물어보면은 2분의
초항 더하기 마랑 항의 개수. 항의 개수는 n개죠? 초항 더하기 마랑이니까 n-1 요렇게 등차 수열의 합으로 지수 자리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공차는 1이고요. 네, 요렇게 할 수 있겠고. 내가 이거 얘기하려고 한 거야, 이거. 얘 말이야, 얘. 얘를 할 때도 내가 지금 보면은 물론 이걸 초항으로 잡고서 공비를 뭐 R분의 1이요 라고 들어갈 수 있겠지만 방향을 이렇게 가보자 이거야. 이렇게 방향을 잡으면 역시나 공비를 뭘로 할 수 있는 거야? R로 들어갈 수가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이쪽으로 가는 게 R분의 1이거든. R분의 1. 그럼 이쪽 반대 방향으로 간다라는 건 R씩 곱해진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쌤은 여기 똑같이 R-1분의 다만 초항을 이걸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A, R의 n-1제곱 분의 1 그리고 R의 n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바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자,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P의 제곱이면 어디 있어? 이게 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A의 2n제곱, 그 다음 이거 제곱하는 거니까 R의 n-1제곱. 이게 지금 P의 제곱 자리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T분의 S요. 자, T자리에는 요거 들어갑니다. T자리에는. 그럼 여기가 R-1분의, 쌤이 써볼게요. R-1분의 A, R의 n-1제곱 분의 1, 그 다음에 R의 n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S자리에는 또 적었습니다. R-1분의 A,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요거를 지금 몇 제곱한다? n제곱 하는 거랑 똑같냐?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그럼 이게 통째로 지금 약분이 되는 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나요, 이게? 그죠? 그래서 지금 요 형태래, 요 형태. 그걸 그리고 n제곱 하는 게 얘랑 똑같냐?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알았지? 예, 같다라는 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증명 끝. 쌤이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 아, 수열, 등비 수열이 합할 때 우리가 항상 이쪽 방향, 만약 공비가 분수꼴로 나온다면 이쪽 방향을 바꿔가지고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계산하기가 수월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됐죠? 네. 다시 앞으로 돌아와가지고 쌤이 이번에는 뭘 좀 보고 싶냐? 필수 예제 13-3번을 조금 할게요. 네, 필수 예제 13-3번. 거기에 1번 보여? 13-3번에 1번. 거기에 별표 13-3번에 1번. 자, 13-3번의 1번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각 항이 양수인 수열이 등비 수열, AN이 무슨 수열? 등비 수열. 이거이면 로그 AN은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내가 이 명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 물론 이 명제는 참인 명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쉽게 설명을 하자면 등비 수열이라 함은 이 n이 어느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야? 지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볼게요. 그래서 뭐 쌤이 예를 들어서 an이 등비 수열이면 이렇게 잡아도 되겠죠? 그냥 간단하게 R의 n제곱이다. 어쨌거나 n을 지수 자리로 올렸다. 그럼 이걸 다시 여기다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로그 R의 n. 이렇게 가면요, 이 n이 어느 자리로 나올 수 있어? 로그 앞으로 나와서 곱해줄 수 있겠지? 그럼 이건 n에 관한 몇 차식으로 바뀔까? n에 관한 1차식으로 바뀐다라는 거 눈에 보일걸? n에 관한 1차식. 그럼 이건 무슨 수열이 된다? 등차 수열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증명 끝에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등비 수열, n이 어느 자리? 지수 자리에 가 있는 수열의 형태의 등차 수열, n에 관한 몇 차식? 1차식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바로 증명을 해서 보일 수가 있을 거예요. 알았지? 근데 내가 여기서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이런 게 어디서 쓰이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야. 일단 첫 번째는 봐봐.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로그 함수 있지? 로그 함수 다 까먹겠지만 한 번 더 같이 볼게요. 그래프를 쌤이 한번 보여주려고 하는데 로그 함수 그래프 중에서 밑이 1보다 큰 증가 함수. 쌤이 예를 들어 y는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라고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x. 그래 놓고 여기서 한번 들어가 볼게. 첫 번째는 2의 1제곱. 그리고 두 번째는 2의 2제곱. 세 번째는 2의 세제곱. 이렇게 집어넣어 볼까?
그러면은 요 자리가 뭐가 되고 1이 되고 그 다음에 요 값은 또 뭐가 되고 2가 되고 또 요 값은 뭐가 되고 3이 되고 그치? 그럼 지금 보면 내가 어떤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요 진수 자리가 무슨 수열을 이뤘더니 등비 수열을 이뤘더니 그 결과값이 뭐가 나오더라? 등차 수열이 나오더라.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므로 로그 함수 그래프 나왔을 때 정의역이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다면 그 함수 값들이 뭘 이루고 있다?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라는 걸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얘기 첫 번째. 알았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갈까요? 두 번째. 두 번째는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텐데 등비 중항의 값을 바로바로 알 수 있으면 참 좋겠건만 등비 중앙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쌤이 수직선상에서 잠깐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 얘들아. 이거 봐봐. 일단 먼저 여기다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형태 일반항 갑니다. A1, A2, A3, A4, A5, A6, A7까지 이렇게 한번 쌤이 쓰고 나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A2, 그 다음 A4, 그 다음에 A7 여기까지. 우리 지금 가만히 보면요. 얘하고 얘 사이에 등비 중앙이 지금 없어요. 근데 문제에서 요거와 요거에 대한 관계를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쌤이 소개를 하는 건데 얘 지금 가만 보면 봐봐. 우리 수학상 도형의 방정식 1단원 평면좌표라는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뭘 배웠냐면 내분점, 외분점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쌤이 지금 조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얘는 지금 비율이 몇 대 몇이야? 2대 3임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등차 수열이란 항의 그 간격이 어떻다? 일정하다. 등차 수열은 항의 간격이 일정할 수밖에 없죠. 왜? 일정한 값이 더해지는 수열들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지? 2대 3의 비율을 갖고 있대. 그러면 내가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야. 그럼 이게 만약에 등비 수열이면 쌤 어떻게 해요? 근데 등비 수열은 일정한 값이 곱해지는 거기 때문에 항의 간격이 일정해? 일정하지 않잖아. 그래서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봐봐. BN이 얘가 등비 수열인 거야 얘들아. 얘가 등비 수열. 근데 아까 쌤이 말했다시피 로그를 취하게 되면은 등차로 바뀐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쌤이 여기 밑에 있잖아요.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 로그 B2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이걸 밑으로 내려가지고 로그 B4라고 쓰도록 하겠고요. 얘 또 밑에 내려가지고 로그 B7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알았지? 그럼 이거 봐도 너네는 뭘 알 수 있냐면 아 얘도 지금 몇 대면? 2대 3의 비율을 갖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겠지. 왜? 로그를 취했을 때 무슨 수열을 따르니까? 등차 수열을 따르기 때문에. 갑니다. 그럼 쌤 여기다 계속 써볼게요. 로그 B4 얘는 있잖아. 지금 2대 3으로 얘와 얘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내분점이다. 그래서 그 공식도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겁니다. 쌤이 여기다 쓰게 되면요. 2 더하기 3이니까 5분의 대각선으로 곱해서 2배의 로그 B7 더하기 3배의 로그 B4 B2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이 내분점 공식이죠. 계속 한번 가볼까요? 갑니다. 5분의 1을 바깥으로 빼고요. 쌤이 여기다가 로그 봐봐. B7의 지금 제곱 올릴 수 있고요. 더하기 로그 B2의 세제곱 이렇게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나요? 로그 더하기 로그는 진수끼리의 곱으로도 연결시킬 수 있으며 앞에 있는 5분의 1은 또 우리가 진수의 지수로 올릴 수 있는데 5분의 1제곱이라 함은 혹시 이렇게 되는 거 알고 있지 않나? 어떻게 되냐면 5제곱근 루트 B7의 제곱, B2의 세제곱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나요? 결국엔 뭐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얘 말이야. 얘가 지금 뭐랑 똑같아? 얘랑 똑같다고. 이 얘기를 지금 내가 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한 거거든요. 예시를 한번 해볼까요? 그럼 저거를 어떻게 우리가 한 번에 갈 수 있을까? 이 5가 뭘 의미하는지, 이 2가 뭘 의미하는지, 이 3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더라고. 일단 첫 번째, 여기에 5제곱근이라고 들어가는 건 어떤 식으로 보면 되냐면 얘하고 얘 항에 뭘 보면 돼? 차이를 보세요.
알았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얘하고 얘 항의 차이가 여기 5제곱근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그 다음 두 번째, 이 B7의 이 제곱은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얘하고의 차이야. 알았지? B7의 제곱 들어가는 거 말이야. 잘 봐야 돼. B2의 세제곱은 또 얘하고의 차이야. 그거를 머릿속으로 잘 생각하면서 쌤이 지금 내주는 예시 문제를 잘 답을 하길 바랍니다. 가볼게요. A2가 5예요. 물론 A에는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을 때 A9는 27입니다. 시킬 거야. 천천히 생각해봐. A7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해봐. 지수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이 등비수열 단원 자체가 지수함수를 배우고 난 다음에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5제곱근 뭐 이런 걸 여러분이 당연히 알아야 돼요. 알았지? 해볼까? A7 나왔지? 자, 일단 첫 번째 얘하고 얘 끝과 끝의 차이 얼마냐면 7이기 때문에 7제곱근 이렇게 들어가요. 얘하고 얘 차이를 먼저 적으면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27을 먼저 쓸 때 있잖아. 얘는 지수 자리에 얘하고 얘 항의 차이가 가는 거야. 그 다음에 5는 얘는 얘하고 얘 항의 차이를 적어줘야 돼. 제곱 이렇게. 알았지?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얘야. 이렇게 할 수 있어. 오케이? 하나만 또 예시를 하나만 더 해볼게. 이번에는 지수함수 그래프에서 지수함수 그래프. 그 지수함수 그래프에서 밑이 1보다 크면 우리가 또 증가함수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쌤이 이게 y는 a의 x제곱이라고 잡고요. 그 정의역의 간격이 일정하게 쌤이 잡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뭐 이렇게 하나 잡고 내가 너네한테 얘기를 해줄게. 여기 있는 얘를 길이를 1, 얘 길이를 1. 그 다음에 여기는 얘 길이를 구했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여기는 얘 길이는 5야. 이렇게 쌤이 만약에 표현을 한다.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하냐? 라는 거지. 그럼 우리가 지금 보면 쌤이 뭐라 했냐면 간격이 일정하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간격이 일정하다. 그럼 여기 있는 이 정역의 간격이 일정하다라는 얘기겠죠? 그럼 얘는 등 비수열을 이루고 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고, 왜냐? 쌤이 처음에 수열의 정의를 얘기를 할 때 너네들한테 정의역의 간격이 일정한 함수값들의 나열을 수열이라고 얘기를 한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간격이 일정하대요. 쌤이 이거를 A1이라고 일반항의 값으로 잡고 하나, 둘, 셋, 네 번째 항이니까 A4를 구하라는 얘기구나. 여섯 번째 항이 5라는 얘기구나. 물론 등비 중앙의 값으로 바로 연결을 시키면 좋으련만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역시나 이걸 여러분들한테 묻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A4는 이라고 또 들어간다면 아까 말했다시피 얘하고 얘의 차이 얼마? 5제곱근 루트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치? 5의 몇 제곱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얘하고 얘의 차이만큼 쓰면 된다고 했으니까 3제곱. 자, 그 다음에 1의 몇 제곱입니까? 묻는다면 얘하고 얘의 항의 차이 제곱.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오케이? 길이가 3대 2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다. 알았지? 그래서 이거는 지수함수에서 나타낼 수 있는 표현들까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고,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하도록 할게요. 뭐냐면 등비수열 이제 도형에서의 활용하는 부분들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들 얘기를 좀 할 건데, 그건 좀 쉬었다가 할까요? 10분만 쉬었다가 등비수열 도형 닮음으로 문제 푸는 것까지 쌤이 같이 한번 볼게요. 등비수열 도형에서의 활용. 등차 수열할 때는 그냥 보자마자 외워야 되는 것들이 몇몇 가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등비 수열은 내가 봤을 땐 외우는 형태들보다 너네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 게, 아무래도 일정한 값이 곱해지는 수열의 형태다 보니까 일정한 값이 곱해져? 그럼 일정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가 되는 도형들의 관계가 여러분들한테 제시된다라는 건데, 그럼 그런 관계끼리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두 글자, 어떤 관계다? 닮음이다.
그래서 등비수열에서는 여러분들이 도형 문제를 풀 때 무조건 닮음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쌤이 되게 여러 문제들이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 필수 예제 13-4번 얘는 내가 직접 한번 문제를 풀어주려고 해. 그래서 일단 닮음을 이용한다라는 건 또 연결시켜 볼까? 뭐가 중요하다라는 걸 닮음을 이용한다라는 건 닮음 B를 찾아야 되겠죠? 그것만 포커스 맞춰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예제 13-4번. 아니 근데 이거를 나 이거 혹시 또 얘기하다가 모를까 봐. 나 이거 좀 간단하게 가볼까? 야, 정삼각형 있지? 이거는 뭐 기본 상식인데 아니 우리 중딩들도 보니까는 왜 이게 안 외워져 있는지 모르겠어? 이거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가 A일 때 있잖아. 높이 얼마냐? 주호야.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a지. 그치? 그 다음 넓이는 얼마야, 주호야? 2분의 루트 3이죠. 그 한번 조금만 머리를 써보면 정삼각형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또 뭘 하지 않아요? 4분의 루트 3이죠. 이렇게 되죠. 이거는 기본 이제 상식. 알았지? 상식. 상식이란 뭐야? 모르면 바보 되는 거야? 야,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돼. 알았지? 자, 요거를 안다라는 전제 하에 필수 예제 13-4번 한번 해볼게요. 보자. 그림이 제시돼. 그래도 다행이야. 등비수열 도형 문제 풀 때는 항상 그림이 제시될 거예요. 왜냐, 그림이 제시돼도 넌 못할 거야 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나오는 건데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의 종이를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변의 중점을 이어서 정삼각형 4개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중 가운데의 정삼각형을 오려내는 시행을 제1회 시행이라 하고 이 일을 남은 정삼각형 3개에 대하여 반복하는 시행을 제2회 시행이라고 하자. 10회의 시행이 끝난 후 남아있는 종이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보니까 이게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었는데요. 여기에 중점, 여기 중점, 그 다음에 여기 중점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정삼각형을 몇 개로 나눈대요? 4개로 나눈대요. 근데 그 중에서 얘를 어떻게 한답니까? 얘를 떼내겠다, 빼겠다. 그래서 이게 지금 몇 번째 시행? 첫 번째 시행한 우리 입장에서는 초항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나요? 자, 두 번째 시행은 뭐냐면요. 이 정삼각형 3개 남은 영역에다가 여기에다가 요 3개 남은 영역에다가 이 똑같은 시행을 또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렇게 들어간다는 소리겠죠. 이렇게. 그치? 여기도 또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도 또 이렇게 들어가고 그래서 이게 지금 물론 얘는 지금 비어있는 상태겠죠. 그래서 얘는 두 번째 시행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야. 됐지? 그럼 니네는 여기서 얼른 눈치를 채야 돼. 넓이를 구하라고 얘기하긴 했는데 요거 보여? 얘 보이지? 얘 그대로 어떻게 했어? 축소해서 여기 들어가 있는 거 보이지? 다시 얘기할게. 봐봐. 그림상으로 이해하자. 요 모양을 그대로 내가 지금 어떻게 했냐면 축소를 시켜서 요만큼 여기에 지금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게 내 눈에 보인다고. 요런 걸 볼 줄 알아야 돼. 알았지? 그러면 얼만큼 축소가 됐는지를 보면 된다는 소리야. 오케이? 그럼 우리 지금 보니까 축소 길이 B 정확히 말하면 닮은 B가 얼마냐 봤더니 이 한 변의 길이가 그대로 얼마큼 됐어? 반으로 줄었네요. 그럼 길이 B는 뭐라고 하면 돼? 2분의 1 이렇게 연결하면 끝이야. 알았지?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되는 건 길이를 물어봤냐 넓이를 물어봤냐 그걸 여러분들이 봐야 되겠지. 알았지? 근데 문제에서 넓이를 물어봤기 때문에 닮은 B가 2분의 1이면 넓이 B는 당연히 제곱 B니까 4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것도 알아. 그럼 끝이야. 아, 공비는 4분의 1이구나. 이게 끝입니다. 알았지? 다만 여러분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건 얘가 그대로 축소된 게 한 개가 아니에요. 몇 개가 더 생겨버렸어? 3개가 더 생겨버렸어. 그치? 근데 그리고 잘 봐봐. 내가 한 번 더 시행하잖아? 그럼 이번에는 요거를 그대로 다시 여기에 올릴 거야 아마. 그러면 뭐 어떻게 생겨? 요게 또 생기잖아 이렇게. 그치? 그럼 또 그 모양이 몇 개씩 더 생겨? 3개씩 더 생겨.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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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씩 계속 더 생겨.
그러면 비율로 들어간다는 소리야. 그 세 개가. 알았지? 처음에는 세 개가 생겼지만 그 다음에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개가 된다는 소리는 개수가 3배가 된다. 그럼 그것도 공비에 영향을 주는구나. 이렇게 연결시켜서 기억하면 된다고. 알았지? 그럼 나는 지금 넓이 b는 4분의 1인 거 알았어. 그 다음에 개수에 대해서도 봤더니 개수가 계속 3배씩 늘어나더라. 여기까지 연결시켜서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 우리 입장에선 공비가 얼마구나? 4분의 3이구나. 이렇게 연결을 시켜라 이거야, 쌤 말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기억하면 돼. 그럼 가보자. A1이 지금 얼마인지만 딱 구하면은 이 문제는 끝나요. A1 지금 보면 아까 말했죠? 4분의 루트 3 A제곱. 그럼 그냥 이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였었냐면은 4분의 루트 3인데 거기에 A제곱이니까 4. 그치? 근데 얘를 뺐잖아. 얘를 빼고 남은 거를 구하라고 했으니 곱하기 얼마 해야 돼? 4분의 3. 4개를 나눈 거 중에 3개만 있다. 남은 것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 그럼 초항이 얼마가 되냐면 얘들아 4분의 3 루트 3이 이게 초항인 거야. 됐어? 근데 나한테 지금 공비가 4분의 3이 됐던 거잖아요. 그럼 공비가 4분의 3이 되는 거면 여기다가 4분의 3을 곱한 게 얘의 결과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알았지? 자, 근데 나한테 지금 구하라는 게 뭐였었냐면 10번을 했을 때 그 남는 값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 우리한테 구하라는 건 10번 시행했을 때 남는 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답을 할 때는 초항 곱하기 공비 n-1제곱이니까 얘 얼마냐? 9. 이게 이제 정답이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충분히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무조건 등비 수열에서 도형에서의 활용 문제를 풀 거면 첫 번째 못 찾아라. 닮은 비, 길이비 찾으면 되고 그 다음 넓이를 물어봤는지 길이를 물어봤는지 똑바로 정신 차리고 그것만 구하면 된 다음에 또 하나 몇 개씩 혹시 같은 비율로 늘어나는 건 없는지 그것까지만 확인하면 여러분은 충분히 답할 수 있을 겁니다. 알았지? 하나만 더 가볼게요. 13-9번 아래 유제 13-9번 자, 유제 13-9번은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 종이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변에 평행한 2개의 가로줄과 2개의 세로줄을 넣어서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 9개를 만든답니다. 그 중에 가운데의 정사각형을 떼어내는 시행을 제1회 시행이라고 할 때 이 일을 남은 정사각형 8개에 대하여 반복하는 시행을 제2회 시행이라고 합니다. 20회 시행이 끝난 후 남아있는 종이의 넓이를 구하라. 이건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해봐. 노트에다가 유제 13-9번 처음에 한 변의 길이가 4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딱 찾는 거는 첫 번째 초항과 두 번째 공비만 찾으면 된다라는 생각만 하면 됩니다. 일단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그대로 아까 말했다시피 얘 있죠, 얘. 이 모양, 이 꼴이 그대로 축소가 돼가지고 여기로 뿅 이렇게 들어가져 있어요. 그치? 여기로 뿅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닮은 비가 길이 비가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이 문제에 넓이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넓이 비는 9분의 1. 하지만 이게 아직 공비는 아니죠. 왜냐면 한 번 시행했을 때 개수가 무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개수가 지금 계속해서 8개씩
같은 비율로 증가합니다. 왜냐면 요 모양, 요 꼴이 다시 또 여기에 요게 이렇게 다 여기에 들어간다는 건 여기에 또 8개가 생긴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 8개가 무려 8개가 더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8개씩 같은 비율로 개수도 증가하는구나. 그러면 여기서 확실하게 이해하는 거죠. 공비가 얼마가 되는구나? 9분의 8이 되는구나 라고 알면 되고, 넓이를 이용하라는 얘기는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넓이가 16이잖아요. 그치? 근데 16에서 몇 분의 몇만 해당되는 겁니까? 9분의 8만 해당되는 거라 여기에 9분의 8 이렇게 곱하면 되겠네요. 그치? 여기까지. 근데 나한테 20회 A20 얘를 구하라고 했으니, 그럼 우리는 초항이 지금 16 곱하기 9분의 8인데 여기에서 9분의 8에 n-1제곱, 19제곱, 19제곱이 곱해진다라는 그 얘기. 조금은 더 우리가 세분화해서 하면 결국에는 16은 2의 4제곱이고 얘가 지금 9분의 8에 20제곱이라고 들어갈 텐데 9는 3의 제곱이라고 보통 보고 8은 2의 세제곱이라고 볼 테니 우리 입장에선 3의 몇 제곱? 40제곱, 2의 몇 제곱? 64제곱을 3의 40제곱분의 2의 64제곱이라고 답을 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등비수열 도형 나오면 보통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이 두 문제는 솔직히 말하면 좀 쉬워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라던가 부채꼴의 넓이에서도 또 그 중간에 있는 어떠한 삼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구하라던가 이렇게 나오면 또 거기서 이제 도형의 넓이를 구할 줄 몰라서 또 엄청난 방황을 하거나 또 어렵다라고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던데, 그런 문제는 문제 속에서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아무튼 쌤이 지금 설명할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그 등비수열 단원에서 어떤 단원이 들어가 있냐면 원리합계라는 단원이 또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어디부터냐면 180쪽에 필수예제 13-9, 13-10, 13-11번까지. 그리고 우리 연습 문제는 지금 13-17번도 지금 원리합계 문제인데, 원리합계 문제가 이제 경제수학이라는 과목이 생기면서 학교 선생님들마다 내는 경우도 있고 출제를 안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쌤이 지금 원리합계 문제는 풀어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 넘어갈 거고, 왜냐면 사실 원리합계라는 단원이 한 문제를 풀려면 설명을 되게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그 한 문제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시간이 조금 아까운 관계로 내신 문제 출제된다. 모의고사에는 안 나와요. 원리합계가 아예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올림포스 문제 풀 때는 원리합계 문제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신 문제에서는 아직 출제를 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는 관계로 내신 문제에서 그 학교 선생님이 얘기하는 학교만 쌤이 원리합계를 따로 보충을 해서 수업을 할 예정이에요. 한 문제가 나온다라고 말해주시면 우린 그 문제를 반드시 맞춰야 되거든요. 한 문제는 지금 아까운 무조건 100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학교에서 나온다라고 하면 쌤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문제를 좀 풀 건데요. 뭐부터 풀 거냐면 그 필수 예제만 푸세요. 알았지? 필수 예제만 풀어서 쌤한테 확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까지 풀면 되냐면 필수 예제 13-8번까지. 필수 예제 13-1번부터 13-8번까지 일단 풉니다. 알았지? 그리고 쌤은 등차 수열 여러분 숙제한 것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